오늘 제가 발표할 본비 주제가 미세먼지입니다. 파티클 매터라고 일단 이게 최근에 제가 하는 프로젝트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유를 해도 좋겠다. 간단하게 들으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정의를 한번 보면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적인데 미세먼지 또는 분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아주 작은 먼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가스, 질소, 뭐 기타 이런 이상한 우리 몸에 안 좋은 입자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먼지를 말합니다.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사람 머리카락의 두께가 한 50에서 한 70마이크로미터니까 그거의 한 7분의 1, 5분의 1 있기 때문에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최근에 뭐 중국에서 뭐 황사가 날라온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저희들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 원인으로는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는 매연, 쓰레기 소각 그리고 항만 지역의 배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리고 한참 논란이 됐던 가정에서 생선이나 이런 거 구울 때 나타난다고 하고요. 자연 발생적으로는 바람에 의한 먼지 그리고 산불, 바닷가 쪽에서는 해양의 입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구성 성분을 보면 질산염, 황산염 등이 한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탄소와 껌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매연거나 아니면 뭘 태웠을 때 시커멓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한 16%, 광물이나 아니면 기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PM10이라고 해서 요거는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먼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경 기준으로는 연평균 평균입니다. 50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렇게 빗방미터로 해가지고 이 정도 온도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24시간 평균은 100마이크로그램 온도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기의 미세먼지들은 폐로 숨쉬면서 침투를 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뭐 이런 기타 면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평균은 2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24시간은 50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 선진국 대우를 들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3조로 넣었는데 7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도국 같은 경우는 산업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 영향으로 인해서 그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PM 2.5는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먼지를 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초미세먼지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선진 같은 경우에서는 90년대 후반 한 30년 전부터 요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마이크로그램, 24시간 평균 35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미국은 15g, 15마이크로그램하고 35마이크로그램 저희와 동일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10마이크로그램 아니면 평균 25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저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정도 증가할 때 노인 사망률이 0.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 1.1% 정도 사망률은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저희 나라 임산부한테 저희 나라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미세먼지 정도가 10마이크로그램 정도 올라가면은 저체중아 출산이 5.2에서 한 7.4%까지 높아지고 타산 위험도 한 8에서 13.8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정도가 많은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일반 정상인보다 80% 미만의 폐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오고요. 기타로는 뭐 두통, 최근에 아토피 환자도 많은데 아토피,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이건 당뇨 관련돼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를 1시간 동안 여과지에 포집을 한 다음에 베타선을 투과시켜서 베타선이 흡수나 소멸돼서 밤새하는 양을 측정하는 걸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나라 환경부의 국가 측정망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고 방사선인 베타선을 방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널리 퍼질 수가 없답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이 베타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처럼 충돌판에 의해서 한번 걸러지고요. 그리고 아래 여가지에 2.5라든지 아니면 PM10 정도의 크기의 먼지들이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면 베타산 강원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감지기에 얼마나, 그리고 1시간마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장치를 이용해서 여가지를 1시간마다 움직이게 해서 특정한 시간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이송 장치고요. 그 유량 흡입 펌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릴 때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 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흡입 펌프가 어떤 부피를 일정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흡입 펌프에 의해서 부피에 대한 단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베타선 강원이나 감지기에 의해서 그동안에 쌓여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중량 농도 측정 방식인데, 이거는 포집 거의 24시간을 하고요. 여가지에 얼만큼 쌓여 있는지를 무게를 재서, 그래서 정말로 얼만큼 지금 미세먼지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장치고요. 아까 구조하고 비슷하게 충돌판에서 어떤 일정 크기의 먼지들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충돌판이 두 번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2.5 이상 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2.5 이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그림에 있는 거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PM 2.5 정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지에 쌓여있는 먼지를 24시간 동안 쌓아두고 나중에 이 여과지를 꺼내서 측정하기 전과 측정한 후에 무게를 달아서 오늘의 미세먼지량은 얼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24시간, 몇 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측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 측정이 어렵고, 그리고 다루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쪽에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측정 방식 중에 하나고요. 방사능 방식이라고 해서 요새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은 단위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다 빛의 산란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적외선을 쏴서 이 먼지가 흐르는 쪽에다가 레이저나 적외선을 쏴서 먼지에 맞고 튀기는 거를, 반사되는 거를 측정해서 지금 먼지가 100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끼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공간에 위치해 놓고 흡입 장치라든지 그런 거로 부피의 단위로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개수의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개수가 몇 개구나, 그래서 조금 많다 적다 이렇게 하게 판단을 하는데, 요거를 만드는 업체에서 개수가 몇 개 이상 되면은 개수의 단위에서 부피의 단위로 변환하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해서 대략 얼마 정도의 미세먼지가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에 두 가지 방식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IR 방식을 써서 측정하는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기예보에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칸은 미세먼지 PM10이고요. 밑에 칸은 PM2.5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고요. 30 마이크로 언더면 동임, 그리고 80 마이크로 언더면은 보통이고, 150이면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최근에 보니까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 정도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고요. PM2.5는 조금 더 틀리죠. 몸에 더 나쁘고 하기 때문에 좀 질량 양이 PM10보다 낮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나 기타 여기에서 오늘은 보통입니다 하면은 약간 운동하고 활동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조금 몸이 안 좋다든지 하면은 유의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1년 12개월 내내가 4계절 내내 거의 보통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점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어떤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활동하는데 제한을 가진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PM10, PM2.5 이 두 개를 다 측정을 하는데, 발표할 때 만약에 PM2.5가 보통이고 PM10이 좋음으로 나타나면은 저희는 예보를 보통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기상예보할 때 특별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지수인데, 미국 쪽이나 유럽 이쪽으로 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거의 PM25, PM10하고 거의 같은 양인데, 이거
통합 대기 환경 지수를 계산을 할 때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그리고 앞에 계속 말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0에서 500까지의 지수를 나타내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예입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나누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각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림상 이모티콘 비슷하게 그런 거로는 보이는 거나 뭐 둥그리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하고 되어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PM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점수가 아까 500까지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있을 때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반인 환자라든지 아니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활동에 자제를 해라. 이렇게 저희 나라 규격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세계 AQI 에어 퀄리티 지수, 우리 대기 지수라는 그 지수를 나타내는 맵인데요. 아마 저희 회사가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 문중동이고 여기가 백현동인가 그럴 거고요. 여기가 순회동이네요. 저희 회사 근처에는 특정 장치가 없는 거로 나오고 여기서 색깔로 약간 색깔이 조금 틀리긴 한데 좋음 2개와 보통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근처로 해서 확대를 시켜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측정소가 달려 있는 쪽에서 이 측정된 데이터가 전부 다 공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AQI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기타 뭐 AQI가 어떤 심각성으로 간다든지 할 때 가장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죠. 그래서 마스크에 보면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KF80부터 뭐 99까지 써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99면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자 크기가 0.6 마이크로, 차단을 80% 이상 하면은 80, 0.4 마이크로미터를 99% 이상 차단하면은 KF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써라 해서 미세먼지 있을 때는 별로 안 끄다가 요새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기가 0.01에서 0.08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서 걸릴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아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달하는 게 비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에 묻어서 전달을 하는데 그런 침이라든지 대화하면서 나오는 거, 콧물 뭐 이런 것들이 입자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니까 충분하게 마스크가 차단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말 같은 경우는 최대 2m까지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는 마스크를 안 했다든지 하면은 가능하면은 2m를 띄어라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작은 성분의 그런 물질이 있으면 최대 8m까지 가기 때문에 이때는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을 금지한다. 바로 코나 입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가 있고요. 호흡이 불편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때 거의 숨쉬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거가 있고요. 당연히 코까지 가린 후에 철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코 쪽을 닫고 밀착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착용한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겉면을 만지고 마스크를 또 쓰고 하면서 오염될까 봐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요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국 EPA에서의 규격입니다. 근데 조금 오래된 걸 찾아가지고 조금 틀린데요.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300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350이고 아주 위험한 거. 아예 나가지 말고 발생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거고요. 12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건 아주 공기가 좋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제약도 없고 제약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 35, 55, 150, 250, 뭐 350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저희가 그 대기 환경 지수를 이야기할 때 한 건데 요거는 미국 EPA 쪽의 권고 사항입니다. 거기서 나타낸 저희는 아까 4단계가 있었는데 여기는 총 6단계로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지도상에 나온 게 요거에 의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백현동이라든지 뭐 순회동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나왔고 이쪽은 옐로색이 나온 게 요거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